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오전 8시 4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주식하면 좋은 점 5가지입니다. 저는 제 와이프나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주식을 권유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요. 제가 볼 때는 인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것,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어떻게 투자를, 지식적인 면,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인격 소양적인 면을 빼고 어떠한 지식적인 면, 기술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배웠으면 하는 것, 꼭 알았으면 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투자를 하는 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국어입니다. 일단 뭐 외국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저는 뭐 주식 투자를 제가 제일 저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권유를 하지만, 그게 한 다리만 건너가도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권유를 해서 그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상당히 모두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계적으로도 주식 실패율도 너무 높고 해서, 저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제 와이프나 자녀에게 권유하는 이유는, 뭐 제가 봐줄 수 있으니까 뭐 5년, 10년, 10년, 20년 정도 봐주다 보면 뭐 잘 알게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는데,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권유를 하냐? 대략적으로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돈을 더 가치 있게 쓰게 됩니다. 제가 그 주식을 권유하는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뭐 대략적으로 우선순위별, 내지는 뭐 우리가 하자마자 뭐 금전적인 거에 도움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별로 대략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돈을 더 가치 있게 쓰게 됩니다. 제가 뭐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투자라는 거를 잘 모를 때는 저에게 있어서 1,000원은 1,000원이고 만원은 만원이고 10만원은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라는 걸 하고 나선요, 만원이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1,000만원입니다. 왜냐면 돈이 투자가 된 돈은 물론 줄어들기도 하지만 늘어나게 되는 걸 목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달성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소비라는 거는 하고 나면은 없어집니다. 물론 어떠한 소비를 통해서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뭐 사실 교육도 뭐 큰 의미에서는 투자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요. 그냥 맹목적으로 남들 따라하는 어떤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따라하는 그 과도한 뭐 사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투자라는 거는 그 사용하는 금액 대비 그 얻는 게 더 많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나에게 있어서 만원은 만원의 값어치밖에 없었다면은, 그 투자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이 만원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10배, 100배로 불어나기 때문에 내가 만원을 줄 때도, 만원을 쓸 때도 10만원처럼 쓰게 되고 100만원처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더 가치 있게 쓴다. 이것이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될 거고요.
뭐 사실 주식 투자 말고 투자라면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 아니면 주식 투자인데,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는 좀 되게 공평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그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나 뭐 선물,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은 그 옵션 뭐 이런 것들은 어 지식, 개인적인 역량에 대한 그 영향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똑똑하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확률이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 말고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모두가 다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런 확률들이 뭐, 뭐 경제학 박사 노벨상 수상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그렇게 확률 차이가 그 지식의 차이만큼의 크기만큼 나진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상당히 더 오히려 승률이 높은 투자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고. 두 번째는 부지런해집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월요병, 그러니까 월요병이라든가 늦잠을 고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극복하기 힘들었는데, 이 주식 투자라고 나서는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빨리빨리 그 시장을 알았으면 좋겠고, 일어났으면 좋겠고, 사실 거기다가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빨리 커져가지고 내가 그게 참여를 해서 막 뭐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거를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게 빨리빨리 월요일이라든가 아침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투자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건 복리 효과거든요. 복리 효과. 꾸준히 연간 10에서 뭐 많으면 20% 정도의 수익을 냈을 때 복리 효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이 빨리 오고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지런해진다고 하고, 거기다가 덩달아서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빨리 가려면은 저희가 막 바쁘면은 시간이 더 빨리 가지 않습니까? 막 무언가를 쉼 없이 하고 바쁘게 무언가를 했을 때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배우려고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고, 항상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지고, 이렇게 부지런해지는 것이 상당히 주식 투자하는 데서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학교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9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에 학교를 다녀서 주입식 교육이 아주 그냥 심했고, 학교에서의 배웠던, 저희가 시험을 보는 거는 시험을 보기 위한 지식 습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웠던 것이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되나,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반박을 할 수 있는데, 그 교육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어떤 학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교육은 그다지 뭐 좀 별로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실 분들은 뭐 반대하실 거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가치관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쓸데없이 많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주가 아니니까요. 그 학교 공부가 재밌어진다라고 했던 이유가, 예전에 학교에서 있을 때 어떤 사회, 역사, 그리고 경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웁니다. 뭐 막연하게 그냥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뭔가 남의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를
듣는 거고 남의 얘기를 하는 건데,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특히나 뭐 주식, 뭐 주로 얘기할 거리가 주식이 많으니까 주식을 갖고서 얘기를 하면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됩니다.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환율이라든가 세계 경제 상황, 세계 대공황, 그 역사에 따른 어떤 산업의 발전,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 이게 곧 저랑 아주 밀접한 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환율이 이렇게까지, 지금은 환율이 그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사실 주식시장 같은 거, 이거를 뭐 제가 아침에 하는 건 주식 종목을 뭐 파악한다기보다 환율이 어떻게 돼 있나, 오늘 환율은 얼마인가, 이게 제일 우선 확인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듣고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와는 관련이 없던 일들이 내 얘기가 됩니다. 내 얘기가 되고, 내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식 습득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 주도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재밌어지고, 더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에 관심을 갖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렇게 재미없던 학교 공부가, 남의 얘기를 하고 있던 학교 공부가 내 얘기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재밌어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세상에 관심이 많아진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뉴스를 볼 때 여러 가지 뭐 각국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뭐 경제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이 생기죠. 관심이 생긴다는 거는 똑같은 맥락을 듣고 똑같은 보도를 듣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그냥 1차적으로 듣고 넘어가고 어떤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는 곳에서 좀 남다른 의미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뭐 당연히 지식이 아주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뛰어난 어떤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와 소비자, 일반 투자자로서의 생각이 없이 그냥 일반 소비자로서만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단지 내가 이런 어떤 투자자적인 포지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랑은 확실히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똑같은 이것이, 그러니까 소비자와 투자자 관점에서 비교를 할 때이지, 저와 같이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보다 더 훌륭한 투자자분들과 저는 역시도 많은 차이가 존재는 한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거 뭐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는데,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라든가 자살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등, 뭐 예전에 뭐 회사원 자살 사건도 있고 투신 자살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어떤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 마지막에 경제적인 자유를 또 따로 해놓긴 했는데, 뭐 비슷한 얘기니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 수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사고 싶은 거 못 산다고 해서 저희가 뭐 먹고 자는 것만 해결이 된다면은 거기서 막 대단히 뭐 스트레스 받거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면요, 그냥 뭐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대우, 부정의한 것들, 옳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하고 싶 해야 되는 말,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 수 없다면은 저는 사실 이게 대단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그 경제적인 자유가 없다고 해도 이런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은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저조차도 상당 부분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간혹 가다가는 뭐 비참해지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자괴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조직 생활을 하면서 혹은 어떤 사회 생활, 어떤 그런 생활을 하면서 부당함과 부정의함, 부조리에 있어서 해야 할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그 부정이 있을 때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그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뭐 CEO, 어떤 특정한 직업군, 사업가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일반 사람에 비해서 큽니다. 근데 저희가 압도적인 다수는 근로자입니다. 압도적인 다수는 근로자이고 특히나 이 평균 저희의 뭐 평균 소득이 뭐 300인지 500인지 그런데 사실 여기 저희가 뭐 평균이 이렇다 쳐도 어 이렇게 평균 수치가 높은 거는 상위 몇 프로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뭐 하위 50%가 평균이 30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수치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뭐 이거를 파악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수치는 각자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소득을 갖고는 앞으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지면서 상대적인 빈곤율에 허덕이게 될 텐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건 저희가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득을 높이는 건 거의 근로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 거는 거의 뭐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 200을 벌면서도 월 300을 벌면서도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우리도 10억대 이상 20억대 몇 수십억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거는 이런 투자입니다. 그리고 설령 저희가 그럼에도 거기다가 제가 그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당연히 제 세대 제가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가 되겠네 라고 예측하는 거는 뭐 많게는 뭐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30년 후에는 수백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 수익률인 10%만 보고 산다고 하면 당연히 10%와 20%, 30%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다 주는데 저는 사실 급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바톤을 내 자식에게 넘겨주자.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빨리 투자를 시작을 할 거고 투자의 개념도 있고 당연히 자본금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겠다. 투자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기간입니다. 기간. 언제 시작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가가 아주 결정적인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뭐 100만 원 버는 사람과 억 10억씩 1억씩 10억씩 버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사실 예를 들면 100만 원 버는 사람 보고 가서 뭐 1억 버세요 10억 버세요 100억 버세요 했을 때 뭐 한 1만 명 중에 몇 명이나 이거를
자신의 소득을 이만큼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어떤 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앞날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날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그 제가 앞날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제가 저의 어떤 이런 투자의 미래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몇 가지 확실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은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 아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기반합니다. 확실한 것들. 불확실한 것들에는 저는 그런 불확실한 거를 가지고 저는 그 투자의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뭐가 오를까? 뭐 어떤 종목이 오를까? 이런 거는 저는 제 예측 범위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투자의 근거로 생각하는 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나? 아니면 사회주의에서 살고 있나?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저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1이고 2는 2이기 때문에 1과 2가 더해지면 3이 나오고 1 더하기 2가 3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수학 공식과 수학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 모두가 다 아주 그 논리 정연하게 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처럼 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근거를 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제 후차적으로 그 파생되어가는 어떤 그 투자의 방향성을 잡게 되는 어떤 근거들에 기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뭐 제가 저희 사회가 갑자기 사회주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정부 사회로 빠져지지 않는 이상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으면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겠죠. 상상력이 풍부하면은 뭐 나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자본주의가 안 될 수도 있죠. 북한에 점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북한에 점령당하기 전에 빨리빨리 더 빨리 해가지고 뭐 실제로 뭐 스위스 아니면 뭐 유럽 아니면 미국 뭐 돈을 빨리 뭐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뭐 100억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면은 집도 뭐 전 세계에다가 둘 수 있죠. 그러면 항상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뭐 다른 나라도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뭐 국외로 날아야겠죠. 지금 뭐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는 지금 테슬라의 그 무인 우주선이랑 화성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국에서 뭐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면 이런 또 외계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예시를 들기 위해서 조금 과한 어떤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예를 들면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까? 금융위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뭐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뭐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게 변동성이 높으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뭐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하나?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하루하루 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벌어질 수 사실 역사적으로 저희가 뭐 그 세계 대공황이라든가 뭐 그 블랙 먼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뭐 그 끊임없이 뭐 백테스트라든가 물론 제가 모든 요인을 다 넣진 않았습니다. 뭐 제가 뭐 얼마나 저도 뭐 직접 겪은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으로 한다고 해도 뭐 조건이 빠졌을 수는 있죠. 근데 사실 몰라도 그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거는 제 그 경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인데 제가 굳이 하질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거는 저의 경쟁 요소이고 경쟁력이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주식 말고 부동산은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투자를 권장해 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생활을 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